수년째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추수기가 되면 쌀값이 반등하기 마련인데 올해는 어려워 보입니다. 쌀값은 떨어지는 반면 생산비는 늘고 최근엔 병멸구와 같은 병충해가 확산되면서 농민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토론에서는 해마다 반복되는 쌀값 하락의 원인과 앞으로의 전망,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의 대책 짚어봅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신중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 농산과장, 정충식 전국농민의 총연맹 전북도연맹 사무처장,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장입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김신중 과장님. 네.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마는 현재 쌀값 동향은 어떤지 네. 먼저 말씀해 주시죠.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 한 가마당 1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기준 20만 1천 원에 비해서 약 2만 4천 원 정도가 감소하였고 작년 수학기 10월부터 12월에 수학기 쌀값이 20만 2천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2만 6천 원이 지금 하락된 상황입니다. 쌀값 조사는 통계청이 매월 3회 실시를 합니다. 전국에 370개의 RPC 도전공장에서 출하되는 산지 출하 가격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올 10월부터는 올해 신곡에 대해서 가격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곡 조사가 되는 10월 5일의 쌀값은 좀 높아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난 10월 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을 보면 전년 대비해서 약 4만 5천 톤 정도가 감소하는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신곡은 지금보다는 약간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충식 처장님, 자 농민단체에서는 25년 전 쌀값보다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즉각적인 쌀값 안정화 대책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쌀값이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물가가 많이 좀 올랐기 때문에 체감하기에는 더 형편없이 낮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1999년도 약 25년 전에 수매 가격이 19만 500원 정도였는데 올해 조금 전에 김신중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쌀 가격이 17만 원대 초반대입니다. 당장 작년 10월 5일 날 우리 21만 원대거든. 그러면 약 4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1년 만에 떨어진 겁니다. 이것은 농민들이 굉장히 느끼는 체감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각종 생산비는 계속 오르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상대적으로 쌀값은 정체되든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 격차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농민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 크다고 말씀드리겠고 딱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노동자 월급을 비교를 합니다. 노동자는 월급이 지속적으로 2% 3%든 그 물가 상승에 따라서 오르는데 농민들의 주 소득인 쌀 가격이 계속 정체되니까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임승식 위원장님, 쌀값이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쌀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원인 어떻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두 분 토론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쌀값 통계 이래 45년 만에 지금 역대급 폭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쌀값 폭락의 가장 큰 원인은 수입 쌀과 그다음에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지난 해에도 40만 톤을 수입을 했지만 해마다 40만 톤을 수입을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전 생산량의 11%에 해당을 하고 우리 전북 자치도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량입니다. 이러한 수입량이 되면서 더 재고량은 늘어나고 또한 매년 반복되는 이 재고량 때문에 쌀값이 추락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매년 이렇게 4차례나 5만 톤씩 20만 톤을 수매를 했지만은
아마 그 수매 시기라든가 아니면은 그 나누어서 수매를 했기 때문에 이 쌀값이 폭락했을 때 수매를 전량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더 쌀값 추락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충식 사무처장님,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의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쌀값 20만 원 보장을 약속은 했었죠. 네. 그런데 지난달 발표된 뭐 정례 이제 쌀값을 보면은 세 차례 연속 하락하면서 지금 뭐 17만 4천 원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정부가 그럼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인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쌀 가격을 계속 이렇게 낮추는 저고가 정책을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쌀이 안정화라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쌀을 안정화에는 두 가지 필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쌀을 생산하기에 들어가는 각종 농자재 비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기계값, 기름값, 비료, 농약, 인건비까지 그래야지 생산비가 다시 해소가 돼야지 또 농사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농사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농민이 적정한 수익을 얻어야 돼요. 농산물을 팔아서. 그래야 가게 경제도 돌아갈 거 아닙니까? 의료비도 들어갈 거고요. 아이들이 있으면 교육비도 들어갈 것이고 또 우리가 조금씩 저축해야지 또 가정을 또 뭔 일이 있으면 대비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농산물 가격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가격으로는 절대로는 그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것이 보장해달라고 한 것이 양곡관리법이었고 그 양곡관리법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거부하면서 최소 20만 원을 약속했는데 그것마저도 지금 현재 비교하면 약 2만 8천 원 이상 떨어진 그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격을 형성하는 데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목소리도 좀 들어갈 수 있게 그런 어떤 위원회라든가 회의체를 마련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임성식 위원장님, 보통 이제 추수기 또 단경기에는 또 쌀값이 좀 그래도 좀 올라가는 뭐 반전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올해는 뭐 꿈쩍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올해만에 뭐 특별한 상황이 있다고 보시는데 아까 이제 좀 전에 쌀값 이제 하락의 원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는데 자, 올해는 더욱 어떤 뭐 특징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희들이 햇살이 나올 때는 항상 쌀값이 올라갔습니다. 햇살의 기대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금년에 농협의 쌀 재고량을 보면은 39만 톤이면 전년도보다도 약 한 18만 톤이 지금 늘었고 그다음에 우리 전북 자치도도 약 한 8만 톤으로서 작년보다 4만 톤이 좀 늘어 있습니다. 이런 늘어있는 상태에서 수확철에 또 쌀이 이렇게 생산이 되다 보니까 이 물량이 많다 보니까 쌀값이 더 하락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 시기에 꼭 수입 물량이 방출이 돼서 더 쌀값에 하락이 하는데 지장을 좀 치렀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금년 한 해 기후 위기로 또한 이 많은 것이 지금 혜택을 많이 바이든을 못 봐서 쌀값 하락에 더 큰 폭락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쌀값이 떨어지는데 반해 생산비는 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자, 생산비 지원이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전국 특별자치도에서 농업 생산비 보장을 위한 뭐 조례, 뭐 필수 농자재 지원 조례를 뭐 제정했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도움을 될까요? 지금 저희들이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금년도에 농자재 구입비가 약 한 40% 정도 늘었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쌀값은 떨어졌는데 농자재라든가 인건비는 늘으면은 농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 작년 12월에 광역단체 처음으로 농자재 지원 대상 품목을 지원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해서 경제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지금 위원회를 곧 10월에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들 지원 품목, 그다음에 지원액, 그다음에 지원 대상을 선정을 해서 금년 안에
지금 지원을 할까 합니다.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지금 집행부와 같이 잡을 계획입니다. 네. 자, 김신중 과장님, 정부가 쌀값 안정화를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뭐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특히 이제 농민들한테는 크게 설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자,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대책 또 이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일단은 뭐 쌀을 이제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비축미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있을 것 같고 좀 뭐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정축실 사무처장님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쌀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 차원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서 2021년산 양곡을 사료용으로 올해 40만 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동안 비축해 놓은 비축미 중에서 40만 톤을 사료용으로 공급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난해 2023년에 생산된 쌀 중에 40만 톤을 공급 비축미로 매입을 했고 수학기 이후에 그거와는 별도로 4차례에 걸쳐서 20만 톤을 추가로 더 시장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 20만 톤 중에 우리 특별자치도에 배정된 물량은 약 17.8%인 3만 6천 톤인데 이 물량은 전부 다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난 9월 10일 날 농식품부가 수학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약 10만 톤 정도, 2만 헥타는 사전에 격리하겠다고 했고 그 격리 물량은 7만 톤은 주정용, 3만 5천 톤은 사료용으로 공급한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쌀 산업 구조개혁 그 협의회를 지난 9월 26일 날 농림부가 구성을 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또 RPC, 농협 관계자 이런 분들 약 20여 명이 참여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 벼 재배 면적의 그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쌀 가공 산업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11월 달에 발표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장관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쌀값이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자, 특히 이제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쌀 소비 촉진 운동을 이렇게 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어떤 뭐 실효성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네. 계획이신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이 2000년도에 93.6kg였습니다. 근데 지난해 56.4kg까지 약 40%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생산량도 약간 감소는 했습니다. 2000년도에 전국에 보면 529만 톤이 생산이 됐는데 지난해에 370만 톤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산량은 30% 정도 감소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생산량에 앞서서 두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저희가 의무 수입 물량 40만 톤이 또 추가가 되다 보니까 생산량 감축, 그다음에 그 쌀 소비량 감축에 비해서 쌀 생산이 시장에서의 나오는 쌀 시장 그 생산량은 계속 좀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농협 중심으로 쌀 소비 촉진을 했는데 저희가 7월 31일 날 특별자치도와 전북농협이 전북도민의 아침밥 먹기 운동 협약을 체결을 하고 시군, 그다음에 대학,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약 200여의 릴레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약 500톤 정도의 신규 쌀 소비 창출을 했고 또 가공용 쌀로 약 5천 톤 정도를 공급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도내의 부안농협, 또 대한농협, 4개 농협이 그 호주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에 약 500여 톤을 쌀을 지금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갖고 있던 쌀들을 가능한 한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침밥 먹기에 꼭 동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자, 정충식 사무처장님, 정부가 이제 10만 톤 분량의 햅쌀을 가축 사료용 또 주정용으로 처분하겠다 이렇게 뭐 얼마 전에 발표를 했지 않겠습니까? 또 초과 생산량을 모두 매입하겠다 이런 뭐 대책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 사료화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뭐 좀 황당하다 이런 얘기를 뭐 애시당 쪽부터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정부의 이런 대책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김순준 과장님께서 다양한 정부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가 쌀 대책, 농업 대책이 없어서 이렇게 쌀값이 폭락했습니까? 아닙니다. 필요할 때마다 대책이란 대책은 다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계속 쌀값이 떨어지느냐? 그건 기본적으로 쌀값이 떨어지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정부가 모른 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씀하시는 우리가 40만 8,700톤 의무적으로 얘기하는 40만 8,700톤 사실은 의무도 아닌데 그러니까 정부가 어차피 정책적으로 계속 이제 수입하는 그 쌀이 근본적으로 양이 공급을 가행을 일으키는 그 양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쌀값 폭락의 원인은 사실 2023년 9곡에 통계를 잘못해가지고 그 쌀량을 수급을 잘못한 그것도 정부의 잘못이죠. 그거는 어떤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없이 9월 10일 날 지금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내용도 자체도 사실은 저희는 좀 헛다리 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올해 지금 쌀 생산량, 나락 생산량이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격리량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시장 격리한다는 양을 일부를 사람들이 먹기도 전에 사료용을 쓴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냥 경악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연말에 1미 7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쌀 한 톨 생산하는데 사람들이 88번을 논에 가고요. 7건에 땀을 흘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쌀이라든가 주식은 생명과 같다 그래서 참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시대를 하더라도 쌀이 우리나라 주식량인 그런 변함이 없습니다. 쌀이 무너지면은 마지막 남은 곡식 쌀마저 무너지면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 정말 곤두박질 칠 거고 임계점을 넘어서 다시는 회복 불가능한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계산하지 않고 마치 대책이 실효성 있는 것처럼 발표한다는 건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네, 임성식 위원장님, 자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 고심을 하고 뭐 여러 차례 대책을 발표하고 또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떤 대책이 우선돼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쌀 재고량은 계속 쌓이고 소비는 줄고 있는 상태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구곡을 좀 수매를 해서 시장 경인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 경인을 해서 쌀 재고량을 좀 이 농협이나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양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시장 경인을 해서 그 양을 좀 늘리고, 그다음에 작년도 쌀은 우리가 정부에서 시장 경인을 꼭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수매량이 문제인데 수매량을 지금 40만 톤, 45만 톤을 한다고 하지만은 그 45만 톤 내에 작년도 5만 톤이 포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가루쌀도 4만 톤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은 정부에서 발표한 45만 톤 내에 그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39만 톤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2년 전, 3년 전 거보다 수매량이 좀 줄었거든요. 지금 쌀값이 이렇게 떨어진 이 상태에서. 그래서 수매량을 좀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우리만의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 특화작물을 육성을 해서 제가 볼 때는 다각화된 복합 영농으로 가야만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다음에 우리 농업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단계로 가야만이 우리가 이 쌀 소비라든가 아니면은 쌀 하락에 대해서 막을 수가 있지. 그러면은 계속 이게 좀 누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별자치도에서는 각 시군에 우리 행정에서나 아니면 시군에서 도에서 지금 특화작물을 만들어서 이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그다음에 그 특화작물이 우리 전라북도의 유명한 농산품이 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이 저는 우선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지금 대체작물로 지금 콩, 뭐 가루쌀 아니면 사료작물, 밀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특화작물을 해서 대체작물을 포함을 시켜서 쌀 재배 면적을 줄이고 또한 그 재배 면적이 줄음으로써 우리
쌀이 좀 안정화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님. 자, 전북은 이제 농도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에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분석이 돼 있습니까? 네. 쌀은 전라북도에서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고 또 농가의 소득 비중에서 가장 높은 품목입니다. 올해 10만 4천 헥타는 전라북도의 논 면적이 10만 2천 헥타인데 약 85%에 해당되는 면적을 재배하고 있고 생산액으로 봤을 때는 1조 5천억 정도의 조수입이 쌀로 얻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쌀값이 농업인한테도 중요하지만 지역 경제에 차지하는 가장 큰 비중이 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쌀 58만 2천 톤을 우리 도내에서 생산이 되는데 80kg 가마니로 따지면 약 750만 가마니 정도 됩니다. 그 750만 가마가 가마당 1만 원씩 하락을 할 경우에 약 750억 원이 소득이 감소하고 2만 원이 떨어지면 1,500억 원이 소득이 감소하는 이 때문에 이 쌀이 어느 품목보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17만 5천 원인 이 쌀 가격이 올 수학기 때도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전년 대비해서 2천억 원 이상의 소득 감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값을 20만 원 이상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매우 절실히 지금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김 과장님. 자, 추수기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중국발 벼멸구 피해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을 포함해서 호남 지역의 피해 면적이 넓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피해 상황을 어떻게 지금 집계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도내 벼멸구 피해는 임실, 순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시군에 약 7,200헥타 정도 발생을 했고요. 벼멸구는 중국에서 날라오는 비례해충입니다. 근데 올해 이제 중국에 복건성이라든지 호남성이라든지 남부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으로 이렇게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창, 임실, 남원 쪽에 좀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올해 6월 하순에서 7월 사이에 이렇게 비례를 했는데 7월부터 9월 사이에 기온이 전년 대비해서 1.6도에서 3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벼멸구가 증식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돼서 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농식품부가 발표한 전국의 벼멸구 피해는 약 3만 4천 헥타 정도가 발생을 했고 전남이 약 2만 헥타, 그다음에 우리 도가 약 7,200헥타, 그다음에 경남이 약 4천 헥타, 충남도 이런 수준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정충식 사무처장님, 벼멸구로 인해서 농민들 피해가 크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제 수확기 농촌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최악을 맞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벼멸구 피해가 아까 김순준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7,200헥타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24일까지였던 집계 통계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그것도 표본조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전면적으로 다시 조사한다면 그 양은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하고요. 문제는 우리가 자연재해를 어떻게 준비하고 대할 것인가를 좀 이참에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자연재해는 크게 세 가지라고 봅니다. 극한 폭우, 폭염, 냉해 같은 기후에 대한 그런 어떤 자연재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러스 같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가 인간들에게 미친 어떤 바이러스의 어떤 피해라면은 각종 어떤 농작물의 바이러스도 지금 우리가 각 농가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바이러스들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기후에 의한 그런 어떤 영향이라고 보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벼멸구 얘기하듯이 병충해에 의한 그런 어떤 확산세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마다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매년마다 일어날 가능성이 확산되고 있고 창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기후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지자체가 예산을 좀 투여해서 이런 어떤 손해가 생겼을 때 이런 것들에 대비하는 보험 같은 어떤 기금이라든가 예산이 꼭 필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후약방문처럼 소일고 양권을 고치는 것처럼 허급 지급하지 말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좀 바라보면서 이런 농업재해에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꼭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것을 농업재해보험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국가가 전면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농업재해보상법을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지속가능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안정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벼멸구 확산 방지를 위해서 뭐 도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며칠 전에는 뭐 정부도 그런 지원 대책을 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시죠. 벼멸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도에서 1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을 해서 공동 방제를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했고 도복딘 필지의 한 6천 헥타 정도 헥타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지금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별을 전량 정부가 매입을 해줘라. 그다음에 농업재로 인정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일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님을 우리 현장에 방문케 해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 이 위원장님도 그때 같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업재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또 건의도 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 벼멸구 피해곡에 대해서는 전량 매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또 10월 8일 날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현재 현장에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자연재해가 또 여러 다양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에 가장 취약한 이 우리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 보험이 가장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이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벼 재배 농가가 약 80% 정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량 감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손해보험에서 보험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이 많이 감소한 농가 같은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고해 주시기를 또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정부가 이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한 단계 넘어서 이 수입 보장 보험을 내년에 본격 확대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시범 사업으로 일부 품목이 됐지만 앞으로 이 수입 보장보험을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를 한다고 하니까 좀 농업인 여러분께서 현장에서 많이 또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임승식 위원장님 쌀값 안정화를 위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위원회에서는 어떤 노력을 또 경주할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뭐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쌀값 정상화를 위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여러 번 냈습니다. 뭐 6월에는 쌀값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시장 격리를 또 촉구했었고 또 9월에는 쌀값 폭락의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사과 및 대책 마련을 촉구를 또 건의했었고 그다음에 10월에는 기후 재난에 따른 벼멸구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이러한 건의를 매 회기마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또 지난 9월에 우리 농민 단체와 정부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쌀값을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농민과 좀 한마음이 되고 행정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정책과 공조를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계속 촉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마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패널들께서는 발언 내용 요약해 주시고 강조하시는 말씀 해 주시고 그걸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승식 위원장님부터요. 네. 네, 존경하는 전북 특별자치도 농민 여러분, 지금 이 쌀값 폭락으로 인해서 그나마 농업이 힘들 때 더 힘들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회에서는 농민의 중심인 쌀이 무너지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농작물도 무너지고 우리 농업 농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농민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은 농업 문제를 넘어서 국가 식량 안보라는 직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쌀 생산 농가의 최소한의 권리 보장, 또한 농민 기본 소득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의회에서 할 일은 다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통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쌀값
안정화를 위해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저희 도의에서 다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충식 사무처장님. 네. 쌀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쌀 가격이 이렇게 추락하고 계속 이렇게 반등되지 않는 것은 그 역시 정부의 책임이고 정책을 하는 분들의 책임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쌀을 제외하면은 곡물 자금률이 5%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얘기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식량 주권을 지켜야 되는 시대고 이 식량 주권을 지켜야지 국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요즘 정부나 정책하시는 분들 또 지자체 우리 도의원분들도 한 마음으로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쌀이 무너지고는 우리나라가 정말 위태로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신중 과장님. 네. 올해는 이상 저온, 또 집중호우, 고온, 이 기상이변으로 인한 또 재해가 많이 발생을 해서 농업 현장은 어느 해보다 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쌀값을 비롯한 모든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또 도의회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세 분 열띤 토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